미국 뉴욕 매트를 비롯한 모마, 구겐하임 등 여러 미술관 투어를 우리 전원경 교수님의 해설과 저의 맨하탄 가이드와 더불어서 금융 전문가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어디서도 볼 수 없던 뉴욕 파이낸스 앤 아트 투어.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자,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에 사탕 두고 왔어요? 주고 왔냐고요? 사탕을? 아니, 저 아직 이제 시작이잖아요. 안 샀죠. 3월 14일 날. 안 샀죠. 아직 안 샀죠. 가는 길에 이제. 가는 길 문이 없을 1년간의 텐데. 평화를 위해서 예, 사탕 사탕만 사려는 거 아니죠, 설마? 아니죠. 예. 오. 가방? 농담입니다. 무슨 가방? 농담이고. 저 오늘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시장이 좋아가지고 좋지 않아서 예. 내가 원래 마음은 정말 저기 에루샤에 가 있는데 현실은 립스틱 정도로 해결을 해보겠다. 이 정도 네. 챙기는 게 어디예요? 그렇게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기는 게 네. 어디냐?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예, 또? 자, 오늘 사실 화이트데이이긴 한데 오늘 시장은 레드데이네요. 레드데이. 그렇죠. 오늘 좋지 않죠. 많이 좋지 않고 어제 사실 반등 제가 CPI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일부 이게 조금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자 오늘 지속적인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S&P 500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조정장으로 진입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0.18%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10%가 넘게 되면은 일부 이제 조정장으로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조정장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가 넘게 되면 우리가 약세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우리 코렉션 그러니까 조정장으로 진입을 하는 그 S&P 500의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맵을 먼저 보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대 하락했고요. 오늘 애플이 최근에 사실 그 많은 빅테크들이 빠지는 가운데 애플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사실상. 예, 근데 약간 한 박자 느리게 급감을 이제 지금 지속적으로 지수가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저점, 지지선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 본다면 지금 한 3일 전쯤에 있었던 부분이 지지선이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3거래일 동안에 강하게 지금 뚫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자 애플에 관련해서도 사실 과거에 일부 필수 소비재 성격을 갖고 있는 애플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역시 애플이 강하다 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최근의 흐름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외에 테슬라도 마이너스 3% 가깝게 하락을 했고요. 메타 플랫폼스 마이너스 4.6% 하락했고요. 아마존, 구글 할 거 없이 전부 다 지금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빅테크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섹터나 이런 부분들 특히나 개인 IT 쪽에 이제 테크 섹터들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의 기업들 보게 되면 알록달록하게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일부 개별적으로 움직인 종목들도 있지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센티먼트가 너무나도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여기에 따라서 또 종전에 대해서 러시아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종전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도 지금 시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미국의 셧다운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셧다운 또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가능성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불확실성의 연속이고 이러한 시장 자체가 또 언론사나 여러 외신에서는 또 안 좋은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예, 이러한 모멘텀이 하방 압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수를 보게 되면 다우존스 마이너스 1.3%, 나스닥 마이너스 1.96%, 거의 2% 가까운 하락 보여줬고요. S&P 500 마이너스 1.39%, 러셀 2000 지수 마이너스 1.49%. 지수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강하게 또 어떤 반등의 어떤 힘이 없었던 그러한 흐름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보실 텐데 헤드라인 바로 볼까요? 네. 일단 PPI가 어제 9시 반, 한국 시간으로 9시 반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예상치 하회했고요. 너무나도 좋은 PPI를 또 보이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은 좀 덜어내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지금의 하락은 사실상 과거의 PPI나 CPI를 보는 게 아니죠. 이제 앞으로 나올 관세 정책에 따른 여러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이기 때문에 지금의 CPI나 PPI가 향후 또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많은 시장의 참여자분들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PPI나 CPI에 대한 어찌 보면 약간 호재성 이런 결과가 전혀 시장에서는 작동되지 않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또 관심 있는 부분이 미국 연방정부 실업보험 청구 건수인데요. 이게 지금 최근에 미국의 많은 이제 공무원들을 구조조정하면서 야, 이에 따른 이제 청구 건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제가 데이터로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시장에서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 시장, 미국 경기가 어떻게 갈 것인가도 같이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 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데이터로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제가 뭐 여러 가지 기사를 좀 준비하긴 했지만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구글 개인별 맞춤형 AI 기능 출시했다라는 이야기. 어제 뭐 구글 로보틱스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최근에 구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 또는 뭐 인스타 하시는 분들 또 어찌 보면은 또 반가운 SNS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반가운 소식일 수 있는데 페이스북 스토리로 인해서 수익 창출이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토리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많은 조회수가 그 스토리를 많이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뭐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 이로 통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자, 릴스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 창출을 가능하잖아요.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거는 뭐 10달러 이상이면 준다는데 계속 뭐 1점 몇 달러씩 많이 올리세요? 릴스 이런 거? 많이는 아닌데 네. 한때 많이 올렸었거든요. 예. 근데 돈 안 주던데요? 그래요. 요새는 유튜브 전화 한번 수익도 원래 네. 지난달에 나온 게 계좌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뭔 문제가 있나? 제가 문제가 있나 보죠? 그 채널. 네. 그래요? 채널이- 원래 많이 들어왔는데. 아니 많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그 100달러 이상이면 유튜브에서 수익 정산을 해줘요. 네. 100달러 이상이 됐다고 메일이 왔어요. 그렇구나. 그럼 다음 달에 달러 들어오면 미국주의 사야지. 그러는데 그게 안 들어와서 지금 못 사고 있습니다. 유튜브 알겠습니다. 관계자분들 빨리 돈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뉴스 한번 같이 뭐 보면서 또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와 유가 보실 텐데 오늘 뭐 차트가 약간 이상이 있었는지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10년물 국채금리 4.27%다. 이것만 제가 지금 가지고 나왔고요. 여전히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혼란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유가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6% 하락했습니다. 66.5달러 WTI 기준으로 지금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뭐 지속적인 유가의 변동성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 어제보다 또 소폭 올랐습니다. 어제 1,45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1,454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뭐 지속적인 박스권 유지하고 있다. 차트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보시게 되면 어제와 비슷한 103.8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달러 인덱스는 강달러에서 약간 좀 내려오고 있는 조금은 강세가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환율 자체가 이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데 왜 환율이 안 떨어지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 또 정치적 불확실성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뭐 지속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가 최근에 시장 자체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뭐 시장의 저점이다, 고점이다, 아니면 추세선이다 많이 뭐 긋고 계실 수도 있어요. 개별적으로. 자, 근데 섹터별로 봤을 때 50일 이평선을 넘어섰는가? 50일 이평선이라면 정말 단기적인 어떤 트렌드가 좋다라는 얘기고 네. 200일 이평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200일을 많이 보는데 200일 이평선의 위에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 이평선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 추세가 깨지고 뭐 일부 조정장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섹터별로 보게 되면 50일 이평선 위에 있는 종목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또는 200일 이평선 위에 있는 종목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 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를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물론 차트별로 다 보시면 좋겠지만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요 표로 하나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50일 이평선 위에 있는 종목들 비중, 200일 이평선 위에 있는 종목들 비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게 되면 유틸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지금 상황 자체가 시장의 어떤 침체를 그대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침체가 왔을 때 어떠한 섹터, 방어 섹터가 분명히 있잖아요. 뭐 유틸리티나 헬스케어나 뭐 이러한 뭐 에너지주들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자, 이러한 섹터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그 테크 섹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다 비중이 70% 위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추세가 깨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게 저도 이거 보면서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섹터 테크 섹터예요. 기술주 섹터. 근데 지금 200일 이평선 위에 있는 종목 비중이 22%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럼 나머지 78%가 지금 200일 이평선 밑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추세가 이제 깨졌다는 얘기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경기에 민감한 이러한 테크 sek터들이 많이 상당히 내려와 있는 상태고 마찬가지로 임의 소비재도 29%밖에 안 돼요. 200일선 위에 있는. 예,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보니까 아마 향후 더 줄어들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지금 유틸리티 보시면 아시겠지만 50일 이평선 위에 있는 종목들이 71% 그리고 200일 이평선 위에 있는 종목들이 68% 거의 뭐 70%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의 시장 자체를 완전하게 대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변한다는 얘기는 지금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시장에 엄습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PPI. 어제 PPI인데요. 어제 PPI 생산자 물가지수, 뭐 코어, 헤드라인 전부 다 예상치 크게 하회를 했어요. 그래서 0.3%를 예상했는데 월별로 봤을 때 생산자 물가지수가 0%, 그리고 이 지금 코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이 나왔어요. 근데 이 약간 이제 PPI가 좀 선행성을 선행성 지닌다라고는 하지만 우리 박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무리 선행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다음 달 그리고 그 다음 달 나오는 지표는 분명히 저게 숫자가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관세가 4월 초에 부과되는 상호 관세. 지금 벌써 관세가 일부 부과가 됐어요. 예, 일부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이 적용된 부분에 따라서 데이터가 또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다음 달, 뭐 4월, 5월, 6월 이때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뭐 배저치투를 보게 되면 6월에 대한 금리 인하 전망을 여전히 높게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그 부분은 그 전달에도 막 확확 바뀌니까 사실상 그쵸. 예 그렇게 크게 우리가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전 또 이게 그 사이에 미리 관세 올릴 거 생각해서 땡겨서 수입을 많이 했었잖아요. 지난달에. 네네. 그래서 그 관련한 지표도 보면 일부 뭐 굉장히 튀어오르고 튀어 무역수의 내려가고 적자가 내려가고 막 생기고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음. 라고 싶었는데 여전히 불안하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뭐 아니 왜냐면 시장 자체가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되니까 주식 시장은 예, 지금 뭐 과거에 수입을 많이 해오고 PPI 괜찮네, CPI 괜찮네. 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우리가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이제 너무나도 불확실한 네. 미래에 대해서 더 시장에서는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네요. 지금에 나오는 데이터가 그렇게 크게 뭐 의미가 없다. 없게 느껴집니다. 지금 오늘 지수 빠진 거 보게 되면 전혀 힘이 없다 보니까 PPI, 뭐 CPI 그렇게 크게 네.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실업수당. 이번에 도지에서 미국 연방 정부의 공무원들을 많이 구조조정하겠다. 네. 너 지난주에 뭐 했는지 빨리 적어서 내라. 뭐 이런 이메일부터 시작해서 강하게 이러한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미국 연방정부 직원 실업보험 청구 건수입니다. 이게 갑자기 엄청나게 튀어올랐죠. 이게 과거에 튀어올랐을 때 보게 되면 2022년도에 그때 당시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여러 뭐 고금리 상황, 시장이 여러 불확실하다 보니까 크게 튀어올랐던 모습. 그 이후로는 좀 잠잠해졌어요. 하지만 이게 최근에 다시 또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 이제 시작인데, 예,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이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에 따라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리스크들이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일단 연방정부 직원들의 대규모 실업 증가는 결국엔 미국 경제 전반의 불안 요소를 이제 자극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정부 지출 감소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공공 부분 일자리 감소는 소비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또 강한 부분이 바로 소비죠. 소비가 또 GDP의 70% 가깝게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소비 둔화로 만약에 이어질 간다면 또 여러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 또 미국 경제 정책에 대해서 예산 협상, 정부 셧다운, 오늘 정부 셧다운 대해서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증가되고 있다.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구조조정하니까 많은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이걸 놓치지 않는 또 민주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자 금리 정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면 연준이 금리 동결 또는 인하를 고려할 가능성도 또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경기 둔화 때문에. 근데 이때에 있는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는 긍정적인 금리 인하라기보다도 경제 정책에 따라서 또는 경기 둔화에 따라서 좀 우려하는 금리 인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속도나 그 금리 인하의 성격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추세가 확인이 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좀 알아야 될 리스크가 또 뭐가 있을까? 시장에 남아있는 또 악재가 뭐가 있을까? 그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시면서 미국 증시를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다른가 봐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어쨌든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이건 달라요. 이게 요거는 이제 딱 우리 연방정부 공무원분들만 맞아요. 실업보험 청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또 따로 있나 봅니다. 맞아요. 요거는 지금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그 목요일마다 나오는 네, 목요일마다 나오는 매주 나오는 네. 그 청구 건수가 아니고 어. 요거는 연방정부. 공무원만 이제 타겟으로 해서 예, 공무원만 이제 측정하는 그런 청구 건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과거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가 지금 저렇게 팍 올라갔던 거예요? 이제 2022년 초에 2021년 2022년? 예, 2021년 말 2022년 초 저건 또 코로나 때는 아니네요. 이때 이제 금리가 올라갔을 때 예, 그런 상황이었고 네네. 자, 근데 이제 뭐 이게 튀어오른다는 자체가 뭐 미국 경기가 이미 불확실하다 또는 여러 뭐 불확실한 요소가 많다라는 것을 또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월가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도 뭐 추가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게 네. 되면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트럼프 대선 때 아마 폴리마켓에 대해서 많은 얘기 많이 분들께서 했죠. 보셨죠. 많이 보셨고 뭐 일부 외신에서는 그때 당시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수도 있다. 뭐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폴리마켓에서는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네. 자, 근데 이 폴리마켓에서 지금 정부 셧다운 가능성을 52%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 셧다운에 대한 가능성, 예산에 대해서 여러 이제 합의점이 이루지 못할 경우에 셧다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폴리마켓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은 당연히 미국 증시를 또 흔들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또 적용될지도 우리 또 참여자분들, 시장 참여자분들은 많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자,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 데이터가 있는데 자, 요거는 뭐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직원 한 명이 회사에 벌어다주는 매출과 순이익입니다. 엔비디아예요? 엔비디가 1인데 회사 한 명이 매출을 한 45억 정도 벌어다 줬어요. 한 명이요? 한 명이 1년 동안에. 예. 우리 분발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전체 회사 매출하고 와. 그다음에 나누기 이제 뭐 이제 직원 수 하게 되면은 한 명당 뭐 와.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뭐 여러 급여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익이 좀 있다 보니까 네. 뭐 적용되는 게 좀 다를 수 있으나 한 명당 엔비디아는 한 50억씩 벌어줬어요. 50억씩 벌어주고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한 30억 정도 벌어준 것 같아요. 와, 대단하네요. 한 명이 그럼 회사에다가 나머지 20억은 순이익 30억씩 벌어줬어. 20억은 연봉이에요?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이제 임금 가져가고 하여튼 애플도 그다음에 애플 2위가 높아요. 애플입니다. 애플인데 이제 매출 순위로 되어 있고요. 네네. 예, 순이익 수인을 보게 되면은 메타가 2위네요. 예, 메타가 2위고 커요. 예, 그 외에 근데 엔비디아가 근데 압도적이죠. 압도적이고 뭐 꿈의 직장이겠죠. 지금 IT 종사자분들은 엔비디아가 예, 많이 뭐 인센티브도 많이 나올 것이고. 자, 그래서 매출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 애플, 메타, 알파벳, 브로드컴 순이다. 이렇게. 브로드컴이 또 위에 있어요. 그러네요. 예. 저도 뭐 처음 보니까. 음. 자, 테슬라가 근데 좀 그렇죠? 테슬라 순이익이 쪼그라들었죠, 많이. 여기. 아마존도 마찬가지네요. 아마존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여러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러트닉 그 상무부 장관이 최근에 나와서 경제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서 이게 지금 좋지 않은 게 지금 바이든 정부 때 하도 안 좋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기자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자, 지금 안 좋은 경제 데이터는 바이든 정부 탓이라고 했는데 뭐 언제부터 트럼프 데이터냐? 언제부터 우리가 트럼프 데이터로서 우리가 활용해야 되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하니까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트럼프 정책의 영향이 4분기, 어쩌면 3분기부터 미국 경제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2분기까지 안 좋은 데이터는
결국에는 바이든 정부로 넘길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4월 초에 뭐 관세 정책을 하더라도 5월, 6월 데이터가 안 좋다는 얘기는 야, 이거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4년 동안 집권하면서 이렇게 안 좋게 만드는 게 지금 1, 2분기에 적용이 되는 거지 관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이제 명분을 만들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아주 강경한 이런 정책, 그러니까 관세 정책부터 해서 뭐 무역 정책이나 자, 이러한 통상 정책 자체가 약간은 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게 아닌가. 자, 그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네. 뭐 같이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뉴스들 여러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일단은 휴전에 관련된 이야기가 먼저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자, 푸틴이 일시적 휴전에 일단 동의는 한다. 동의는 하겠지만 단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내가 여기에 동의하겠다. 그러니까 완전 동의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컨디션에 대해서 어떤 조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휴전에 대한 아이디어 자체는 옳고 우리는 확실히 그것을 지지한다. 하지만 만약에 30일 동안 단기적으로 이제 휴전을 할 경우에 우크라이나가 그 30일 동안에 재무장하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30일 동안 휴전하겠습니다 했지만 그 뒤에서 30일 동안에 무기를 뭐 재무장하거나 군사를 재정비하거나 이런 시간을 벌어주면 안 되니까 혹시나 그런 것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휴전 기간 동안에 키우에 있는 서방 군사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제안을 한다면 내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한 1시간 전, 2시간 전쯤에 트럼프 대통령과 나토 사무총장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언론사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서 푸틴이 매우 유명한 성명을 했지만 완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아직 정확한 우리가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가 푸틴과 통화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 푸틴도 아마도 내가 트럼프와 통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둘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통화는 안 하고 마음은 그렇게 먹지만 통화 안 한다라는 거는 이건 서로 밀당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뭐 1시간, 2시간 전에 회동이니까 그때 이제 통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하면 이제 향후 뭐 통화를 이제 곧 하지 않을까. 뭐 전화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옛날처럼 뭐 돌려서 막 받는 거 아니잖아요. 뭐 네. 절차가 많이 있겠죠, 뭐 본인들 사이에서.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푸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화 협상에 참여한 미국 대통령에 감사를 표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일부 뭐 일단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다. 자, 영토에 대한 근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지금 뭐 트럼프도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게 있고 푸틴도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외신으로 나오고 있는 조건들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토에 대한 최종 합의가 좀 필요하다. 네, 휴전을 위한.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이게 근데 뭐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엄청나게 큰 발전소가 있습니다. 예, 그 발전소를 공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외신에서 정말 크게 그거를 보도하고 그랬었는데 이 발전소 운용 문제, 누가 이 발전소를 가져갈 것이냐. 이게 또 그 지역에 엄청난 큰 이슈고요. 자, 그리고 나토 가입 문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문제도 큰 이슈고, 그 외에 많은 개별적인 주제가 논의 중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나온 것만 해도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뭐 구글 또 제미나이 개인화 맞춤형 기능 출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뭐 구글에 관련된 이야기 몇 개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 나온 기사가 뭐냐면 45개 이상의 언어로 제미나이 뭐 고급 프리미엄 이제 이용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 뭐 제가 볼 때 구독을 하시는 그러한 프로그램인 것 같은 플랫폼인 것 같은데 개인 뭐 검색 기록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개인별로 우리 검색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색 기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는 어떤 AI 기능을 이제 출시했다. 개인 AI 기능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좋아하는 어떠한 뭐 여러 알고리즘이나 어떤 검색 알고리즘이 각자가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이제 제공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지금 구글도 아니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채널 뭘 계속 치면은 그에 관련된 영상만 계속 나오고 그렇죠. 나는 좀 다른 것도 보고 싶은데 그래서 그 구글 검색 기능을 끄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전 그래서 관심 없으면 눌러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면. 그럼 이제 거기 또 안 나오잖아요. 네,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아니 검색 기능 자체를 아예 끄고 꺼버려요? 예, 그 알고리즘 끄고 그냥 정말 그 시장에서 지금 뭐가 핫한가를 명확하게 보고 싶으면 내가 검색하는 거를 아예 기능을 없애고 네. 그걸 추적하는 기능을 없애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아예 알고리즘이
이제 적용이 안 안 되는 되잖아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보고 있는 트렌드만 제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또 뜨는 거는 시장 트렌드를 그렇죠, 뜰 수 있는 거.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이거는 그냥 그에 하는 상응하는 그냥 뭐 연장선상 아닌가? 저는 약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개인 맞춤화라고 하는데 지금 유튜브도 어찌 보면 개인 맞춤화일 그렇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러한 것 같은데 뭐 크게 뭐 달라질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기술 책임자가 이 업데이트 또한 제미나이 심층 연구를 좀 확장하고 100만 개의 토큰 뭐 컨텍스트 창을 추가하고 캘린더, 메모, 작업 그리고 곧 출시될 뭐 구글 포토 뭐 통합돼서 더욱 개인화된 AI 비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지 같이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슈 한번 넘어가도록 할까요? 이슈 또 하나 또 볼 텐데요. 자, 메타. 오늘 이제 메타의 페이스북이 스토리 조회수에 대해서 크리에이터에게 수익화 기능을 이제 시작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기사 뭐 일부 내용이고요. 이게 뒤에 화면 보시게 되면 페이스북 스토리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떠요. 위에. 맞아요. 요걸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 오른쪽 화면처럼 요게 이렇게 오른쪽 화면처럼 이렇게 스토리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창이 뜨는데 자, 이러한 것들을 뭐 과거 뭐 릴스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이제 수익화하는 과정들 뭐 물론 돈을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이 스토리에 따라서 수익화하겠다. 자, 그래서 SNS를 많이 하시는 뭐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뭐 최근에 SNS에 대해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자, 이런 분들은 또 여기서 이제 수익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시대가 또 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스토리 수익화 기능을 전 세계 출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아시다시피 뭐 비디오나 릴스 만들면 그 일부 스토리에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고 또 평소처럼 뭐 일상 스토리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은 선택을 받게 되면 이게 이제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조회수 기준은 필요하지 않대요. 최소 조회수는 필요하지 않고 참여도에 따라 수익이 지급된다는데 이 참여도가 어떤 기준으로 참여를 하는 건지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방금 나왔던 기사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자,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뜯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네. 작년에 이제 페이스북 크리에이터가 2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해요. 릴스 수익금이 또 80%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최근에 많은 SNS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릴스도 마찬가지고 뭐 페이스북이 이제 또 스토리 수익화 기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또 스레드. 네, 스레드도 마찬가지로 아직 수익화가 되고 있지는 않는데 앞으로 수익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스레드로 또 옮겨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콘텐츠 올리면 다 돈 줘야지 올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제 메타 플랫폼스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도 네. 향후 시장을 한번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자, 올해 말에 공개 등록이 시작되면 더 많은 크리에이터가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정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네. 이제 페이스북 스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3프로아til에서는요. 삼성 제품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많이 가지고 오고 싶은데 그렇게 많이 가지고 오지는 못했어요. 혹시 핸드폰 그때 바꾼다고 했던 거 아직 쓰고 있어요. 벽돌 되고 있어요. 벽돌. 네. 자, 네네. S24 어때요? 아, 좋죠. S24. 아니, 뭐든 좋아요. 예. 이거보다 다 좋아요. 일단은. 오늘 근데 고장이 안 나요. 그거 지워놓자. 여기 한번 지워놓자. 떨어뜨려도 깨지지도 않아. 오늘 이런 우리 박 팀장님 같이 핸드폰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시는 분들 또 가격 때문에 눈치 보여서 우리 이제 재무부 장관님께 또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이 제품 한번 링크 싹 보내보세요. 요게 이제 갤럭시 AI S24 시리즈인데요. 67만 원대에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공기계라서 그냥 바로 쓰고 계시는 유심 넣어서 바로 개통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최대 15개월까지 AS도 해드리는데 이 제품이 500개가 아니었네요. 딱 100개만 S급 리퍼 제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갤럭시 S24 하면은 그 유독 화면 균일도 문제가 좀 많이 생겨서 불만이 많았었는데 철저히 검수를 해서 이런 문제 없도록 지금 가져간다라고 하니까요. 박진님 한번 들고 우리 집에 계신 분한테 어필 좀 하세요. 이거 괜찮아. 이거요? 잘 어울리지 않냐? 만들어 봐요. 예, 어필하세요. 예, 어필 타임. 야, 좋네요. 예. 진짜. 표정이 예, 달라졌어요. 그립감도 좋고. 예, 이거 터치감도 좋고. 괜찮죠? 네. 예. 크기도 마음에 들어요? 네. 이거 지금 보니까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 S24, S24 플러스, S24U 제품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상세 페이지 참고하셔서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몰래 쓱 가져가세요. 그리고 저희가 갤럭시 탭
S7LT S클 리퍼 제품도 가져왔는데 요것도 이제 딱 100개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번에 LG 태블릿 제품 저희가 판매할 때 펜이 없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정품 S펜도 같이 증정해드리는 구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다 블랙이라서 좀 너무 좀 칙칙해 보이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영상 보실 때 눈 시린 걱정도 좀 덜 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라서 한번 갤럭시 탭 가지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저희가 30만 원대에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득템하시는 게 돈 받으시는 겁니다. 예, 미국 주식 이렇게 큰 걸로 보면 되게 좋잖아요. 이 제품도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서 꼭 바꿔달라고 네. 링크 공유해 주시고요. 여러분 자세한 사양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YMG 박종원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